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루에듀 입시연구소장 장용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성평가, 정량평가, 종합평가 이런 단어들은 잘 아시죠? 네, 횡단평가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횡단평가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횡단평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학 가지고 예를 들게요. 수학 성적을 제가 상담을 할 때 우리 애가 내신이 1.7등급인데 수학이 1.5등급인데 어느 대학 중앙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까지 들어가지만 어쨌든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지만 입학사정관분들이 모니터가 3개 있다 그랬습니다. 3개. 그래서 학생부를 보는 모니터, 자기소개서 보는 모니터, 이제 추천서 보는 모니터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학생부 학문표를 쭉 보다가 이게 횡으로 보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보는데 교과 성적 중에서 수준 있죠. 수준. 이거는 당연히 등급이겠죠. 1등급이냐, 3등급이냐, 5등급이냐 이런 거고 추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추이. 성적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런 말 있죠. 그렇죠? 같은 1.5등급인데 1등급, 1.5등급, 2등급 이 학생이랑 그다음에 2, 1.51 이런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준이 A라는 학생 1.5등급이고 B는 2등급인데 얘는 1, 1.5, 2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B 같은 경우는 3, 2, 1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전체 내신은 1.5고 2지만 그 입학사정관이 보고 있는 그 순간 면접 보는 그 순간에는 2등급이고 1등급이죠. A, B가. 성적 추이가 이렇게 좋은 거는 상승형이 좋겠죠. 그래서 성적이 상승형 3, 2, 1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잠재력을 좋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잠재력에서 우수한 학생이다. 그 다음에 성적 추이가 또 꾸준한 것도 좋아요. 지속형이라 그러는데 2등급인데 2.1, 1.9, 2.0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2등급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성실하다고 평가한대요. 성실성. 그 다음에 하락형도 있습니다. 하락형. 1, 2, 3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하락형 같은 경우는 이 고등부 정도 되면 그 학원빨이라 그러죠. 우리 보통 학원빨. 학원에서 트레이닝 시켜서 얻는 성적이 많이 가면 고2까지. 보통 고1 정도 되면 이제 거꾸로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학업 능력이 없이 학원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원에서 트레이닝 돼가지고 성적을 잘 나온 학생들은 고2나 고3 때 이렇게 조금 내려가요. 이제 그런 학생이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락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심한 학교 같은 경우는 하락형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대요. 쓰지 말라고. 보통 저한테 상담을 오기 전에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상담 많이 해줍니다. 아시겠죠? 대학교에서 개인별로 상담을 고대 같은 데는 20분씩 해줘요. 20분씩. 그래서 마감도 빨리 됐지는 어쨌든 그런 데 가면 웬만하면 그분들이 쓰라고 그러시거든요. 안 돼 이렇게 말 안 하시고 쓰라고 하시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성대였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 상담하러 오기 전에 성대 갔다 왔는데 성적이 1, 2, 3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진짜로. 1등급 초반, 2등급 초반, 3등급 중반 이렇게 떨어지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셨대요. 우리 학교 쓰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아시겠죠? 성적 추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모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집단. 이거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도 중요한데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통수학 같은 거 있죠. 공통수학. 그 모든 학생이 같이 듣잖아요. 한 300명이 듣는다. 그래 보세요. 300명. 모집단이 300명. 모든 학생이다. 그러면 거기서 1등급이 4%까지니까 3, 4, 12. 12명이나 되는데 1등에서 12등까지 다 1등급인데 예를 들면 수학에서 고급 수학이다. 심화 수학이다. 그래가지고 20명이 들어보세요. 20명. 20명이면 1등급 1명, 2등급 1명, 3등급 3명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3등급을 받았어요. 3등급. 3등 해가지고. 근데 그 모집단을 보니까 고급 수학이에요. 고급 수학. 고급 수학은 아무나 선택 안 하죠. 그 학교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집단을 봐가지고 누구나 다 모든 학생이 수포자까지 같이 선택하는 공통 수학 여기서 1등급 받은 애보다는 고급 수학, 심화 수학, 기하 이런 과목 어려운 과목에서 3등급이지만 학생 수가 적어서
그 학생이 좀 더 수학을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모집다라는 개념이고, 선택은 예를 들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공통과목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이렇게 되거든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한 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학생이 내신 잘 받을 과목을 이제 잔머리 굴려갖고 선택하는 경우 있겠죠. 자기 전공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대를 가려면 뭐 기하를 해야 된다. 기하를 선택하는 학생이 유리한데, 기하 선택하려고 봤더니 다른 학생들이 딱 공부 잘하는 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과목을 선택하겠죠. 뭐 실용수학이라든지 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죠. 아시겠죠? 뭐 이게 수학이니까 그렇지만, 이과다 만약에 공대다 그러면 물리2를 선택하는 게 제일 유리한데, 물리2 선택한 애를 봤더니 전부 다 우리 학교에서 나보다 과학 잘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안 나오겠다 싶으니까 뭐 지구과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잔머리를 굴리면 다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횡단평가라는 게. 그 다음에 수상 실적에서 어떤 학생은 수학 관련된 수학 우수상, 과목 우수상은 대부분 학교는 1등급한테 줍니다. 내신 1등급한테. 근데 뭐 수학 경시대에서 상 받은 애가 있다. 수학 경시대에 상 하나도 없다. 평가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관련 대회는 뭐 수학 탐구, 수학 뭐 산출물 대회, 뭐 수학 토론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시대회, 관련 대회 이런 거는 과목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국어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그 다음에 과학 토론 대회 뭐 이런 명칭들이 중요한 거를 상을 받은 학생, 못 받은 학생 이걸 평가받겠죠, 그렇죠? 횡단평가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비교과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렇게 세특이죠, 세특. 세부능력의 특기상 해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A라는 학생은 2등급 받았는데 2줄 적혀 있고, B라는 학생은 같은 2등급인데 400자, 500자 적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잘 적혀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평가를 주겠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수학 시간에 발표했던 거, 질문했던 거, 그 다음에 수행평가했던 거, 지적 호기심이 생겨서 무슨 논문 같은 걸 분석하고 해가지고 탐구 보고서를 썼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 게 세특인데, 여기에 이제 얼마나 기록이 잘 돼 있느냐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동아리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은 축구 동아리, B라는 학생은 수학 토론 동아리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수학 동아리 했던 학생이 좋은 평가 받겠죠. 동아리도 그런 거고, 뭐 자율활동, 뭐 야간 자율학습 이것도 자율활동에 속하는데, 학생이 친구들한테 멘토 메티가 돼가지고 수학을 도와줬다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죠. 뭐 저 애들 뭐 수학 동화 도와준 것들, 이런 것들 다 평가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독서도 수학 관련된 책, 굉장히 수준 높은 책 있죠. 읽은 학생, 수학 책 하나도 없는 애 평가 대상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자기소개서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각 항목마다 수학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건데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탐구 활동했던 거. 2번은 활동 3가지인데 이제 수학에 관련된 수학 동아리 활동했다라든지, 수학이 어떤 특정 주제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뭐 미분을 배웠는데 이게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기가 찾아봤다라든지, 뭐 미분 원리에 대해서 뭐 논문 쓴 거는 요즘 인정 안 해주는데 논문을 분석했다라든지 뭐 그걸 발표했다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진로에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에 관련된 활동을 진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천서 같은 경우도 뭐 추천서 이제는 안 받는 학교가 많이 있지만, 추천서 같은 경우도 1번은 학업에 대한 거, 2번은 학업이 아닌 거, 250자, 250자, 3번은 기타 주제 천자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학업에 대한 거, 3번에 기타 주제 천자, 여기 1000글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학생이 예를 들면 뭐 종합의경 같은 경우는 이 학생 내신 성적이 수학은 만약에 3등급인데 이 학생이 객관식 시험에서 실수를 많이 해서 그렇지 수업 태도를 보면 수학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이 학생은 거의 1등급 학생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반응이 뭐 뛰어나다, 뭐 창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사례까지 덧붙여서 써주시면 이런 것도 횡단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갖고 수학이라는 한 과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제가 수학 내신이 2등급인데 이거면 어느 대학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고요. 그런 게 잘못된 질문이니까 이 횡단평가라는 개념, 그 다음에 종합평가, 정성평가, 이 3가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됐지만 이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횡단평가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숫자가 아니라 글자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인데 그거를 딱딱 칸막이처럼 띄워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횡단, 그러니까 엮어서 아시겠죠? 보는데 수학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과적인 거, 비교과, 그게 이제 학생부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뭐 추천서, 뭐 면접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아시면 우리 학생들이 약간 내신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횡단평가 하더라. 그러면 굉장히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 배우셨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어려운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